저는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여러 의원님들도 그런 걱정 때문에 이렇게 또 논쟁이 되는 걸로 생각하시고요. 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어쨌든 자꾸 자연인 또는 뭐 민간인 이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저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군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념 체계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 후보로 좀 지명된 되기 전후 해갖고 네.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에서 과거에 무슨 뭐 태극기 집회라든가 또는 뭐 정광훈 목사 집회 또는 뭐 구태타 관련 발언 관련해 갖고 그거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 5년 정도까지는 뭐 어떻게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네. 오래된 일이라 그런지 그 특별히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거는 후보자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뭐 공인이 되기 전에 어떤 발언이라고 하지만 이런 발언이 다른 분이었다고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됐을 겁니다. 임명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물론 뭐 우리 후보자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자질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임명됐다고 저는 뭐 생각을 하지만 이런 발언 자체만이라도 임명되기 쉽지 않은데 하여튼 이게 왜냐면 후보자가 했던 여러 발언들 같은 쉽게 검색이 되는 거거든, 되는 그런 사안들이거든요. 뭐 유튜브라든가 뭐 또 네이버 검색만 해도 나오는 건데 전 정부가 좀 어쨌든 이런 후보 사전 검증에서 문제가 되지 제대로 그 검증을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그 과정에서 또 후보자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 갖고서 제가 좀 걱정되는 게 후보자가 어쨌든 그 정광훈 목사가 우리 후보자 주변에 많이 어른거리는 것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뭐 유튜브에 나온 것만 해도 확인되는 것만 해도 12차례나 돼요. 이 집회 참석하신 게. 그래서 우리 후보자에게 전 목사의 어떤 영향력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과거 지금 우리 정광훈 목사가 언제부터 어떻게 아는 사이입니까? 정광훈 목사는 개인적으로 전혀 몰랐고 2018년 나오네요. 11월인가 저보고 교회에서 안보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안보 강연하면서 처음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락하거나 만난 개인적인 관계는 없었고요. 2019년 7월 24일에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광화문 집회를 해서 그때 제가 자문위원이었기 때문에 안보 분야 연설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전 목사가 주관이 되는데 사실은 모든 보수단체들이 다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안보 분야 그 집회로 해서 아까 말한 12차례인지 모르겠는데 만났을 때마다 연단에서 만났고요. 그 뒤로는 제가 전 목사하고 연락해보거나 만난 적이 개인적인 인연이 없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립니다. 어쨌든 뭐 이분이 굉장히 좀 뭐 특이하시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편향된 분인데 사실 굉장히 참석을 많이 하게 됐고 많이 하셨고 그 당시 뭐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에서도 여러 군 출신 인사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네. 그들 중에서 사실 가장 과격한 발언을 하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 후보자께서 이분과 그 외에 개인적인 특별한 인연과 또 인연은 없었고 연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뭐 진짜 장관 되셔갖고 또 이분들의 어떤 영향력의 후보자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준다면 굉장히 위험할 거예요. 저는 그건 갖고 유의해 주셔야 될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우려 걱정이 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 홍범도 장관 관련해갖고 네. 저는 뭐 물론 그 역사를 바라보는 입장은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이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도 우리 군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뭐 자유민주주의 이념 체계하에 있는 거고. 네네. 그러나 군의 역할이 가장 큰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외침을 당해갖고 일본 제국주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 국토를 회복하고 우리 한민족의 어떤 자유와 생명 안전을 갖다 회복하기 위해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역사도 저는 우리 군의 전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헌법적으로 너무나 명백해요. 우리 헌법 전문이 잘 아시겠지만 유구한 역사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고 그랬습니다. 임시정부의 법통. 그랬기 때문에 우리 육사의 역사에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에 싸운 그 역사도 있지만 그 앞에 그 유구한 우리 역사에 빛나는 우리 조국과 우리 강토를 지키고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 역사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군의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광복군의 역사도 우리 육사의 앞에 전통 앞에 해놓은 거거든요. 저는 홍범도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그 당시 그분이 활동하실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좀 투철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물론 뭐 거기에 대한 사료에 대한 평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이 항일 독립운동에서 너무나 혁혁하고 공력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한 정신들이 그러한 국토수호의 정신, 우리 그 애족 정신 그것이 육사의 한 전통을 계승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에 있는데 저는 참 그 부분에서는 장관 후보자께서 저는 좀 넓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자꾸 협의 역사관이라고 생각하는데 협의 역사관, 넓은 역사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 우리 헌법 가치의 계승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존경 없는 정승호 의원님 말씀 저도 역사의 정통성을 이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100% 동감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신도 국군의 정신을 개성한다는 데서 100% 찬성합니다. 단 우리 독립운동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 왕정복거나 공산주의는 아니었다는 측면에서 비록 불행한 역사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광복군 독립군을 했다고 하지만 공산주의나 북한 정권에 기여한 인물은 우리 국군이 뿌리로 인정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그건 아니다. 뭐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다고 하지만 북한 정권, 북한 공산주의가 성립되기 전에 사실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구체적인 활동한 바가 없어요. 사실은 뭐 그 이후에 인생 후반기 생활자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가고 우리 민족들 돌보고 하는 일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뭐 거기 어떤 극장에 경기를 있다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장관께서 정말 폭넓은 역사관을 좀 가셔야 되고요.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들에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